네,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신뢰의 이름 BBC 우리 박병창 이사님 교보증권에서 오셨고요. 자, 오늘은 미국장이 휴장이었죠? 네, 미국 휴장이었습니다. 네. 매일 미국 시장 좋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네, 다행입니다. 하루 휴장이니까 그 얘기 할 일은 없네요. 외환시장은 열렸죠. 그런데 지금 원화가 1,382원까지 여객 시장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 환율 시장에서 좀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달란트스가 강한데 유럽이 지금 좋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유럽의 몇 개 국가들이 금리 인하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거고 또 정치적 불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영국이 CPI 발표를 했는데 헤드라인이 2%, 저널이 2.3%였고 코어가 3.5%인데 저널이 3.9%. 그래서 에너지 쪽이 하락을 했고 서비스는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금 상승률이 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영국이 오늘 저녁에 유럽 시장에서 이제 열리면 유럽이 다시 됐을 때 금리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 동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저께 호주가 동결을 했죠. 그래서 영국과 호주가 이제 동결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 지역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CPI는 2%대 있긴 하지만 2.6% 수준으로 좀 더 눈치를 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 시장은 최근 들어서 한 2주간은 계속 좀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노이즈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미국, 유럽도 이제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은 하지 않았고요. 프랑스가 많이 하락을 했고 네. 전반적으로는 고점에서 매물을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많이 빠졌어요? 예, 프랑스는 뭐 정치적 노이즈가 있으니까. 확실히 거기 이제 예. 그 좀 불안정성, 예.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는 예, 한 모양이네요. 6%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1.2% 상승해서 2,797포인트, 2,800포인트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이 2,800포인트, 2,797포인트는요. 언제 지수냐면 2022년 1월 지수입니다. 응? 2022년 1월 지수요. 22년 1월 예. 그때가 괜찮을 때였죠? 아니 2023년 2021년에 고점 찍고 내려오기 21년에 시작해서 고점 찍었고 2022년도 1월에 LG엔솔 상장하면서 폭락했을 때 예, 그때 지수예요. 이 지수가. 지금 지수가 그때 이후로 2,800포인트를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아,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습니까? 2020년 1월이니까 예. 1년, 22년 1년, 23년 1년, 24년 지금 6월이에요. 그런데 지수는 2년 반 만에 지수 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별로 뭐 좋아하거나 뭐 이제 희망을 갖거나 이런 얘기들이 없습니다. 예. 지수는 좀 올라와 있는데 네네네. 그것은 상대적 박탈감이 큰 거죠. 전 세계 국가가 신고 지수인데 뭐 우리 직전 고점 돌파한다고 뭐 이거 갖고 뭐 그리고 올라올 때 보면은 미국 시장은 후장의 힘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후장되면서 매도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요. 여전히 시장의 투자 심리는 위쪽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자신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0.26% 올랐는데 오전에 좀 약했어요. 그런데 오후에 2차 전지가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라왔는데 또 공교롭게도 2차 전지가 올라오니까 반도체가 또 매물 먹고 내려오더라고요. 네. 같이 올라가면 지수가 굉장히 힘을 받을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또 한쪽이 올라가니까 한쪽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미국의 반도체가 요즘에 뭐 초강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등을 좀 해서 8만 원 터치를 하고 8만 원 위에 좀 올라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강세를 보였어요. 5% 이상 상승을 보였고요. 화장품은 연속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를 화장품 진짜 세네요. 올라가는 모습을 아직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이벤트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이 없어 그러면 이제 매물이 나오는 거고요. 아직 기대감이 좀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선물하신 동시 만기 전에
선물을 사다가 후에 파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어제 15,000약 정도의 순매수를 해줬고, 그래서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2,3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가방이 8% 올랐고요. 요 테마가 우리 시장은 뭐 얘기 나오면 테마가 아주 강하게 걸리죠. 어디가 올랐다고요? 아가방이나 아가방? 예. 애들 옷 만드는데. 예, 예. 아, 아이 그래요? 용품들. 이런 데들은 어저께 또 테마 정부 정책 형성되면서 발표로. 예, 예. 아. 또 이제 강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교육주들도 좀 오르고 그렇게 그래요?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반도체, SK 하이닉스 신고가, 그리고 수급은 외국인. 그 속에서 지수는 좀 올라오면서 테마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는 아이들 관련된 테마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테마라는 게 예. 정부가 이렇게 정책하니까 더 출산율이 올라가서 아이들 많이 낳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 용품들이 많이 팔리겠지. 요런 그 프로세스를 가는 거야? 아니면 그냥 실제로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냥 정부가 정책 발표했으니까 오늘은 이거 이렇게 예. 이제 빵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네. 항상 테마는 그렇게 가니까요. 테마라고 표현하는 건 우리가 주도 섹터라고, 제가 가끔 가다가 여기 네. 타이핑을 할 때 네. 테마 및 섹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테마하고 섹터하고 왜 구분해 놓는가를 명확히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섹터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반도체, 네. 정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산업재. 그 산업군들. 예, 산업군들 얘기하는 거고요. 테마는 물론 뭐 아이들 용품 산업이라고 하지만 테마는 시장을 전체로 이끌지 못하고 또 일부 종목의 개별 종목이 움직일 때 테마를 표현합니다. 예, 그런 움직임이 좀 어저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영국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중국 LPR 금리 결정이 있는데 아마 동결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전 세계 주요 기업 및 인력,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리쇼어링이 제조업체 리쇼어링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글로벌 자금의 리쇼어링 같아요. 전 세계 자금 그냥 막 블록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 그 자체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으로 볼 때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쏠림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지수 및 엔비디아향 AI 관련주의 가격 급등의 속도를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투자 자금 쏠림이 일어나고, 그렇다면 완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것으로 인해서 뭐 고점 찍었다 이런 말은 지금 함부로 아무나 못해요. 네. 저점을 지수성이 빠질 때 저점 함부로 말을 못하듯이 지금 고점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갈 수 있다는 가속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경계 분석 보고서가 양극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말로 설명드린 거를 몇 가지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S&P 500의 일봉입니다. S&P 500 일봉인데 직전에 작년 11월서부터 연속적으로 1, 2, 3, 4, 5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상승할 때 또 올라가면 이게 이격이 벌어지면 내려왔다가 하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네. 이번에도 중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다시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단기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거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제가 이제 아침에 긋다 보니까 노란색으로 이렇게 걷는데, 이 노란색 표시한 건 제가 그리는 겁니다, 그냥. 엔비디아도 보면 작년 말서부터 각광 받기 시작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올랐잖아요. 올해 본격적으로 올라서 막 각광을 받으면서 1월부터 급격하게 올랐어요. 그랬다가 중간에 조정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지금 오르는데 이 각도보다 훨씬 더 높은 각도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기초 분석하는 사람은 이격을 굉장히 많이 따져요. 그래서 이 이격이 있으면 소위 이격 줄이기 조정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건 애널리스트나 가치나 아니면 미래 성장이나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의 흐름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격이 벌어지면 이격을 줄였다가 좁혔다가 다시 오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면 수급 때문에 그래요. 네네네. 그냥 미국도 우리보다 더 활발하게 알고리즘 거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의해서 이격 줄이기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앞으로 이제 고점 찍었어 이런 말 아무도 안 해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이 올라오는 속도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 간격이 벌어지면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한 네. 가격이 내려오든 아니면 네. 뭐 이평선이 올라가든 이렇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이평선이 올라올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센 종목은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또 우리 얘기를 해볼게요. 정프로님도 이제 그걸 정확하게 아실 것 같은데 올라가다가 네. 안 빠지고 지금 화면 보시면 여기는 약간 빠졌는데 네. 안 빠지고 옆으로 이렇게 가는 애들 있잖아요. 올라가다가. 예. 예. 이게 뭐냐면 지금 말씀한 이격 줄이기예요. 아. 그러면 줄이고 나면 이평선이 다시 가는 올라갑니다. 아, 그렇지.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요. 이 그래서 강한 종목들. 예, 가는 종목이 옆으로 행보하는 종목이 진짜인 거예요. 예, 그래서 기초 분석을 이제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네, 네. 이제 그냥 현장에서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겪습니다. 강한 종목들 판단할 때는 저걸 봐야 되겠네. 예. 쫙 이격 벌어졌다가 어느 순간 약간 장이 안 좋을 때 어떤 종목들은 횡보하다가 주가가 떨어져서 이격 줄이기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격이랑 만나고. 예. 예, 그리고 어떤 거는 안 빠지고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 가면서 이평선이 올라오면서 만나요. 아,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쏠림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를 아침에 뭐 다른 데서 이렇게 보내준 걸 제가 그냥 캡처를 했는데 이게 미국의 5월 이후에 섹터별 수익률입니다. 여기 기준이 여기가 0이고요. 기술주가 여기 와 있고요. 이 8%입니다. 나머지 11개 섹터는 몽땅 마이너스예요. 제가 어제 예. 그 피어 앤 그리드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게 지금 피어에 들어 있잖아요. 주가 이렇게 좋은데 음. 공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게 많이 빠진 게 많아요. 아, 다 빠졌네. 네, 전부 다 빠졌어요. 예. 기술병. 이건 엄청난 쏠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야, 근데 이렇게 한 섹터만 그러니까 한 섹터만 열심히 가고 나머지가 다 이렇게 빠진 상황이면 예. 이거는 조금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이후에는 또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는 기술주가 빠지면서 얘들이 못 오르면 지수가 조정을 보이는 거고 지수가 좀 빠지면서 기술주가 좀 빠지면 조정 보이면서 근데 기술주가 조정을 보이는 동안에 이 중에 뭔가가 올라와 가지고 받쳐주면 시장은 더 가는 거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 기술주는 조정 보이고 또 갈 거니까 시장이 안정화되면 그렇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여튼간에 이거는 이런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 자주 나오는 현상이 아니다. 그렇겠네요. 원래 주식시장이 이렇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지금 이런 시기에 좀 있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정도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기술만 가는데도 예.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예. 최고치를 이렇게 예. 기록하는 거 보면 예,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그쪽. 얼마나 이쪽에 돈이 많이 몰려 있는지를 예, 그렇죠. 알 수 있네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요? 예, 작년에. 아, 배터리. 예, 2차 전지. 2차 전지만 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계속 갔습니다. 아, 맞아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좋지 않고. 근데 그 2차 전지가 꺾이면서 지수가 꺾여 내려왔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지금 올라가도 지수가 못 올라갑니다. 그들 때문에. 예,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똑같다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의 현상에 대해서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는 2,797포인트는 연중 고가 돌파이면서 2020년 1월 이후에 최고가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시장과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반도체가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지금. 근데 2차 전지와 바이오가 같이 움직여주면 아주 쉽게 갑니다. 금방. 근데 이게 엇박자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반도체가 어느 시점 가서 쉬는 동안에 2차 전지가 올라오는 이런 시장이 되면 시장이 좀 안정화될 건데 그렇지 못하면 시장은 그만큼 더 충격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분위기, 투자 심리는 좀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 얘기는 제가 한 2, 3주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장은 위쪽을 보고 있어요, 계속. 시장은 계속 위쪽을 보고 있고 위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후속 매수세가 부족하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 저렇게 지금 먼저 미국 시장보다 하는 설명드리잖아요. 네. 미국 저기서 조금이라도 조정 보이면 우리가 갈 수 있어? 이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섹터별 또는 뭐 테마별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나타나고 개별 종목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우리나라는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지수의 상황 뭐 자주 보여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오늘 제가 노란 걸 이것저것에 그려왔는데요. 네. 이 박스는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미국이 국제 수익률이 올라갔을 때 우리 시장이 빠졌다 올라간 거고 설명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를 선을 그어놨는데 지금 2,797이니까 2,800이잖아요. 거의. 이 2,800이 2022년 1월에 LG엔솔 상장하면서 급락했을 때 이때예요. 이때 이후에 한 번도 못 간 지수입니다. 네. 그러면 어찌 따져보면 전 세계가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우리 시장이 지금 2년 반 만에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한다. 돌파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딴 나라는 다 역사적 신고 지수인데 우린 이제 여기서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거고 다른 나라들이 특히 미국이 조정을 보이는데 우리가 이거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걸 돌파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걸 돌파하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라는 제가 표현을 여러 번 차례 썼죠. 기억나시죠? 아마 3,000원까지 쉽게 갈 수 있을 거라도 생각이 들어요. 미국 걱정은 있습니다, 물론. 네. 그런데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 2,650에서 2,800포인트에 4개월 정도 있었어요. 우리 시장이 급락 후에. 이때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걸 기초 분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매물대라고 해요. 이걸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돌파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보다 더 큰 거래량이 생기면서 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매물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계속 우리 시장은 여기서 뭐 진짜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갇혀 있는 모습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의 우려도 있지만 또 하나의 우려는 여전히 우리 시장이 밑에 여기 보시면 맨 끝에 최근의 거래량입니다. 최근의 거래량 보면 거래량이 없죠. 이런 거래량 갖고 돌파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 왼쪽에 여기요? 저 왼쪽에 여기요? 이제 그 매물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네. 저 예. 레벨에서. 예. 이제 저게 벌써 한 2년 예. 된 얘기잖아요. 네네네. 사람들이 그럼 그때 예. 갖고 있던 거 다 많은 팔지 사람들이 않았을까요? 팔았겠죠. 그쵸? 그래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년 반 동안 고생했는데 또 팔아요? 팔고 싶지 않을까요? 여전히 좀 갖고 계신가요? 예.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싶지 않을까요? 그거 이제 그 매물이 계속 있는 겁니다. 매물. 그래요. 예. 못 가겠네. 지금 차트로는 좀 그렇죠. 하여튼 거래량만 보면 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삼성전자와 지금 세제 밸류업 관련된 세금 세제 정책 이게 중요하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일 그게 해결이 좀 되면 그러면 이 다음에는요. 이 전에 여기서 떨어질 때는 이 보시면 거래량이 없죠.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구간이 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자꾸 위쪽을 쳐다본다는 표현을 좀 드렸는데 미국 때문에 좀 걱정이에요. 아무튼 우리 시장은 이제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시장은 지수 자체는 좀 깝깝하고 기대도 잘 못하겠고 그러니까 종목 플레이 하자. 종목 플레이를 하는데도 종목을 사가지고 나 올 여름 지나고 연말까지 기다려 볼 거야. 올 연말에 좋아지겠지. 이런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단기 거래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된 뉴스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 뉴스부터 드리면요. 대만이 종종 정전 얘기가 뉴스에 나옵니다. 뉴스 나오는데 이번에 또 정전이 한번 된 것 같아요. 어제가 아니고 엊그저께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 중요한 거는 대만 과학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요. 우리나라의 용인 클러스터랑 같은 거예요. 여기에 정전이 발생했는데 약 1시간 정도의 정전 후에 복구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대만에서 그 이벤트가 있을 때 젠슨왕 CEO가 대만의 전력 개발이 큰 도전이 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대만이 이제 전력 공급이 문제다라고 이제 걱정을 한 거예요. 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원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가운데 미국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 용량이 3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초당적 원자력 발전 촉진 법안을 상정해서 입법 통과하려고 지금 이제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미 행정부에서는 SMR 조기 상용화해서 9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을 보면은 뉴스가 나오면 좀 움직이다가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빠지고 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네. 왜 그럴까요? 이게 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왜 다른 거랑 한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 자율주행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 그 자율주행 얘기는 막 나오고 애플에서 자율주행 한다고 그러고 테슬라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주가 확 뜹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원위치 와 있어. 왜냐? 뭔 일이에요. 그걸로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올해 수익 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수익 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쪽도 좀 그래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뭐 투입해서 하겠다, 언제 하겠다 이게 목표가 2026년, 27년 막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그래요. 근데 방향은 가고 있는 것은 보여집니다. 뉴스를 보면은 방향은 그쪽으로 SMR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이런 게 많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뉴스가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한테 기회가 한번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읽어보면요. 미국 의회에서 네. 자국 내 반도체법의 수혜 공장들 있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받았죠. 네. 그 보조금 받았지 않습니까? 이 공장들 중국 장비는 사용 금지 하는 이런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소유 통제하는 단체로부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구매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찌 보면 그렇겠네요, 그죠? 중국을 어쨌든 견제하려고 미국이 지원금까지 주면서 예. 공장 들어오라는 건데, 네네. 근데 그 공장에서 중국산 장비 쓰면 예. 미국 입장에서 좀 화가 나니까.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요거는 뭐랄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죠. 예. 자기네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국가적으로. 근데 중국산 반도체 장비가 꽤 있어요. 많죠. 아, 많아요? 예, 굉장히 많죠. 아, 굉장히 많이 쓰고 지금 중국에서 HBM도 만들려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자체적으로. 예. 오. 중국산 장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장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비들을 써서 이 공장에서 사용하지 마라. 라는 것들을 좀 추진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혜택은 굉장히 큽니다. 중국과 경쟁이 좀 구사양의 장비들은 워낙 많거든요, 중국에. 네네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오후에 이거 뭐 미전에 나온 뉴스이긴 한데 어제 오후에 그러니까 어제 나온 뉴스예요, 이게. 근데 어제 오후에 2차 전지가 오르면서 반도체가 매물만큼 빠졌다고 제가 시황하면서 설명드렸잖아요. 네. 요 내용이 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에서 인터배터리 유럽 2024를 하는데 19일부터 21일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어디서 주최하는 거냐면 한국 배터리 산업협회와 코엑스와 코트라가 합동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국내 기업들 이 77개의 배터리 참여를 하고 있고요. LG엔솔, 삼성에스테, 에코프로 이런 데들 참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ESS가 요번에 이제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새로운 기술을 이제 선보이고 그리고 이런 행사라는 건 뭐냐면 그 행사에 수요자들이 같이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박람회잖아요. 박람회 오면은 기술 논의를 하고 거기서 계약도 맺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는데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뉴스가 나올 때 그 관련 섹터나 관련 종목이 반응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그 진짜 아닌 거예요. 제가 우리 그 동해 유전 얘기하면서 어저께 뉴스 제가 잘 설명 안 드리지만 네. 뭐 워낙 논란의 여지가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해외의 메이저 업체들한테 지금 뭐 투자 참여를 유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걸 지켜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이런 부분도 이런 행사를 할 때 주가가 거기서 반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저점을 찍고 터닝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매수세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반응이 없어. 그러면 아직 많이 남은 거고 시간이.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약간 반응을 했는데 종목별로 좀 다르게 반응을 했다. 아까 공 기자님 좀 전해주셨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이컨 테크놀로지가 월가 IB들이 계속 목표 주가 상향을 하네요. 계속 목표 주가 상향을 하면서 마이컨 테크놀로지가 지금 제가 어제 오늘은 못 봤는데 200조 정도 되죠. 하이닉스보다 높습니다.
시가총액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계속 목표 주가 거기서 더 상향하고 있는데 HBM 캐파 증설을 지금 대만과 미국 공장이 있는데 증설 라인 증설을 하고요. 말레이시아의 신규 공장 건설을 고려 중이다. 이 영어가 머리라는 그런 단어 쓰던데 고려 중이다, 뭐 계획 중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심사숙고 중이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네. 예민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라인 증설하고 신규 공장 건설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HBM 시장 점유율 20% 중반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니케이 아시아의 말레이시아를 왜 가지? 그것까지는 뉴스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뭐 많은 곳들이 후보지가 있을 텐데 네. 뭐 나름의 뭐 메리트가 또 있으니까 가려고 하겠죠. 멀티가 또 있겠죠. 국가적으로도 있을 수 말레이시아. 있겠죠. 예. 중국으로 뭔가 이렇게 보내기가 좀 눈치가 덜 보여서 그건 그런가? 그렇겠죠, 당연히요. 예, 당연히 말레이시아. 중국에서 해서 중국에서 만들면 무슨 어떻게 해요? 자,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6번 뉴스가 참 재밌는 뉴스였습니다. 어제 카페24가 상한가 갔습니다. 지금 막판에 종가는 못 봤는데 상한가 갔습니다. 상한가 그래요? 끝났을 거예요. 예. 카페 유튜브 24. 전용 스토어 개설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전용 스토어? 이런데 정프로님 전문가 아니세요? 이거 못 보셨어요? 카페24와 유튜브가 손을 잡고 네. 스토어 개설 및 제품 등록 채널 연결 등을 할 수 있는 유튜브 쇼핑 채널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와서 별도의 개발 및 디자인 작업 없이 거기서 쇼핑몰을 차릴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최초로 유튜브 스토어가 개설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플랫폼 협력을 한다. 카페24 내용이거든요. 어제 제가 저도 이렇게 들어가 봤거든요. 여기 첫 화면이에요. 카페24 나오고 더 새로운 유튜브 쇼핑을 바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눌러봤거든요. 눌러봤더니 자기 뭐 개인 뭐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쉬워요. 무지하게 쉬워요. 여기서 내가 어떤 물건을 팔겠다. 그러면 내 거 계정 해놓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다 올리기만 하면은 얘들이 결제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유튜브에서.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걸 보면서 야, 이 업계가 또 한 번 크게 들썩들썩 하겠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건 있었거든요. 유튜브에서 이제 그 뭐 영상 아래에다 네네. 무슨 뭐 링크 걸어갖고 요거를 살려면 딱 이건 그렇죠. 이제 연결되어 있죠. 카페24 연결은 네.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연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예. 카페24 그 시스템 안에서 예. 유튜브 쇼핑 채널을 그냥 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만들어지면 네. 소비자가 좋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거 공급자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걸로 소위 제가 요즘에 재밌게 보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라 그러나요? 뭐 네. 그렇게 드라마로 표현해야 되나? 셀러브리티 보셨어요? 네네네네. 보셨어요? 저기 그 네. 참 요즘 세상의 예, 세태를 반영한 네. 뭐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흥미롭게 그냥 이렇게 뭐 열심히 보진 않고 그 가끔 인플루언서 돼갖고 막 저 예.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막 그걸 어떻게 이용해서 돈을 보고 막 이런 것들 적나라하게 세태를 막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그만큼 또 아마 리스크도 좀 커지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여튼 뭐 네. 그래서 누군가가 막 기업이 꼭 뭘 팔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예. 사람들과의 접점이 많은 사람이라면 예. 얼마든지 내가 이런 쇼핑으로도 충분히 벌 수 있는 시장이 됐다. 그렇죠. 그렇게 네. 된 거죠. 그래서 카페24가 어저께 상한가를 갔는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 아마도 요게 더 부각이 되면은 여기에 관련된 결제 시스템, 여기에 관련된 시스템 구축, 여기 전체적으로 아마도 또 한번 우리 시장은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예민해요. 되게 현명해요. 그래서 테마가 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곱 번째 뉴스는 그냥 재밌어서 제가 직접적인 종목 명이 나온 거는 잘 안 하려고 하긴 하는데 재미있습니다. 한국에는 화장품계에 TSMC가 있다. ODM 얘기하는 거죠.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뭐 계속 했습니다. 우리 3프로 방송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네. 한국콜마 세계 최강 화장품 주무자 생산 업체이다. 연간 900여 개 고객사에 기초 화장품 4억 5천만 개를 생산하는데 글로벌리 로레알, 에스티로더, 아르마니 뭐 국내 기업들 전부 다 이런 기업들이 고객이고 올해 그래서 기존 공장을 2배 증설하고 미국에 2공장 완공을 해서 화장품들은 전부 다 우리가 만들어 줄게. 그리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목이 재밌죠. 우리 반도체에는 TSMC, 네. 화장품에 TSMC.
우리가 가지고 있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네. 그 TSMC 이제 삼성전자나 뭐 SK하이튼 이게 따라가기 어려운 이제 이런 거가 있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요 코스맥스랑 한국콜마도 역시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기사 보면 그렇게 나오던데요. 아, 그래요? 그 배합하는 거, 비율 이런 것들을 쉽게 하지 못한다.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을 뭐 기사는 그렇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그렇게 되면 진짜 너무 다행인데. 다행이죠. 네. 예. 이게 봐야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테마나 섹터들이 왜 그렇게 움직였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뉴스들을 제가 픽을 하잖아요. 네네. 어마어마하게 뉴스가 많지 않습니까?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도움 되시라고 이렇게 픽을 하는 겁니다. 네. 아, 화장품도 미국에서 전략물자로 좀 지정을 해주면 좋겠는데. 안보 관련해서 중요한 물자다 이렇게 해갖고 화장품 중국산 화장품 막 이렇게 제재하고. 그렇죠. 근데 국민들의 피부에 중요하니까. 맞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의약품도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의약, 바이오. 예, 바이오도 우리가 뭐죠? 삼성바이오로지스 있고 예. 뭐 SD팜 있고 몇 개 있거든요. 그 네. CGMP 공장을 가지면서 인정받은 데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네네. 우리나라도 몇 군데 없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중국에 따라 잡혔고 중국이 우월하다라고 인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요 관련된 법안도 지금 마련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보면 이렇게 얘기 다 하고 나서 보면 그냥 모든 것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특히 지금 이 쏠림이 미국으로 다 통한다라는 쏠림이 어마어마하게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네. 자, 하여튼 뭐 화장품도 굉장히 분위기는 여전히 계속 강한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요 정도 보면 될까요? 네네.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오늘 아침도 함께했고요.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